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심화 문제 4개를 풀어보고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네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는 문제들이 우리가 PPT에서 언급했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하고 그대로 코드를 짜서 제출만 하면 맞는 문제들이어서 코드만 이렇게 빠르게 짜보고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조금 더 같이 읽어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막 말이 길게 나오지만 아마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냥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숫자들이 이렇게 n개가 배열에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숫자들은 순서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보기 좋게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얘네가 우리가 배열을 계속 옮길 수도 몇 번째 칸에 있는 숫자를 출력해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0번부터 n-1번 칸까지 숫자들이 차례로 있는데 우리가 4가지 명령어가 주어진다 그랬죠? 0, P가 들어오면 이 중에서 P번 칸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면 돼요. 데이터라는 배열이 있으면 0P가 주어지면 화면에 P번 칸에 있는 원소를 출력하면 되니까 그냥 데이터에 P를 출력하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주어지는 3가지 명령어가 문제인데요. 먼저 처음에 배열들을 보통 shift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다 왼쪽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총 K번 하는 연산이 1K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돼 있어요. 자, 시프팅 하면은 이 숫자들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숫자는 뒤로 오고 앞에 있던 숫자는 뒤로 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프팅을 3번 하면은 앞에 있던 A, B, C가 밀려서 뒤로 가고 A, C 이런 식으로 밀려서 들어오고요. 뒤에 있던 세 숫자가 앞으로 밀려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여기서 0, 0이 들어와서 0번 칸의 숫자를 출력하라 그러면 A가 나왔겠죠. 근데 이러고 나서 0번 칸에 있는 숫자를 출력하라 그러면 D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은 이걸 거예요. 실제로 배열을 옮겨보는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 방법이 진짜로 되는지는 항상 일단 문제의 조건을 잘 읽었으면 그 방법에 확신이 들었다 그러면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해 보라고 했었죠. 자, 문제에서 데이터 크기가 나오는데요. n과 m이 모두 100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열의 원소가 10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소의 크기는 별로 안 중요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n과 m이 1000 이하다 라는 말은 뭐냐면 배열이 자, 우리가 한번 시프팅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게요. 하나씩 다 밀어 넣어요. 자, 하나씩 다 밀어 넣으면 총 n번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명령 하나 m개의 명령어가 들어오고 명령 한 번 처리하는데 n이 들어온다 했을 때 또 이게 k번 이동시키면 또 k번 이동을 하게 되겠죠. 물론 조금 잘 고민해 보면 이거를 줄일 수는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m과 n이 1000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가 많이 1000개가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조금 빠듯하게 돼요.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에 K개를 한 번에 옮겨버리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자, 시프팅 하는 거를 진짜 실제로 시프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데이터 조작을 되게 복잡하게 하는 식으로 명령을 시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 문제가 데이터를 그렇게 직접 다 옮겨보거나 조작하지 않아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A부터 좀 A, B, C, D만 할게요. 자, A, B, C, D라는 배열이 있고 여기에서 0번째만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을게요. 그럼 시프팅을 한다는 건 얘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A가 뒤로 오고
BCD가 한 칸씩 밀려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 배열이 사실은 여러 번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사실 왼쪽으로 한번 시프팅 한다라는 거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얘가 이렇게 옮겨가서 얘가 0번 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P번 칸이라는 거는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P-1번 이동한 칸이 되는 거고요. P번 이동한 칸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배열을 한 칸씩 옮기는 이런 작업도 그냥 얘를 화살표를 왼쪽으로 옮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화살표가 어딜 가리키고 있는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배열을 옮겨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 배열은 n개인데 얘는 엄청 길잖아요. 그래도 왜 가능하냐면 어차피 이 인덱스가 0부터 n-1, 여기 원래 n이 들어오고 n 플러스 1이 들어오겠죠. n으로 나눴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n-1. 그럼 실제로 배열을 옮기는 게 아니라 배열이 몇 칸 어느 방향으로 옮겨갔을 거다라는 정보만 P에 저장을 하고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얘가 이 범위가 옮겨갔을 때 A가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순환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아까 방식에선 처리하기가 되게 좀 번거로워요. 내가 몇 번 좌우로 움직였는지를 다 기억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됐는데 얘는 그냥 P라는 값을 강제로 0으로 바꿔버리면 문제에서 주어진 그냥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구현을 해보면 자, 짜면서 아까 말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총 1000개 저장할 배열을 만들고요. 이 문제는 칸 번호가 0번부터 n-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데이터의 수 n과 명령어의 수 m을 입력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데이터가 총 n개 들어오죠. if scanf로 데이터의 i번째 칸에 입력을 받으면 모든 데이터를 차례로 입력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n번 동안 명령어를 처리할 거거든요. 이때 명령어 유형을 B라고 하고 그 다음 숫자를 K라고 할게요.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명령어가 숫자 2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0P, 1K, 2K는 숫자 2개죠. 근데 숫자가 하나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개를 입력받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0, 1, 2면은 뒤에 숫자가 있다는 뜻이고 3이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3이 아니면 한마디로 3보다 작으면이죠, 이 문제에서. 그때 두 번째 보조 그 숫자를 K에다 입력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OP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따로 처리를 해줄 건데요. 물론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는 있긴 한데 설명상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배열을 실제로 옮겨보지 않을 거라고 했죠.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막 배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기 좋은 색으로 하면은 자, A, B, C, D라는 원래 이 4칸짜리 배열이 원본이 순서대로 있었고 그 뒤에 A, B, C, D가 무한정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P라는 게 항상 시프팅했다 가정하고 0번째 원소의 위치를
P라는 숫자로 가상으로 저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초기 상태는 이게 맞죠? 이게 0번 칸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1K가 들어와서 왼쪽으로 데이터를 옮기게 되면, 원래라면 두 칸 옮기면은 CDAB가 돼야겠죠? 그러면 C가 0번째 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왼쪽으로 두 칸 옮긴 건데, 사실은 오른쪽으로 P를 그만큼 움직여서 얘가 새로운 P다 라고 해도 똑같죠. 왜냐면은 얘 0번 칸, 얘 1번 칸, 얘 2번 칸, 그리고 얘 3번 칸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얘는 데이터에 3번 칸에 저장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P라고 해서 가상의 0번 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번 칸에 저장돼 있겠죠. 우리가 얘를 0번을 기준으로 세 번째를 구하려면 그냥 데이터에 3 하면은 세 번째 칸이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C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겠죠.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칸이라는 건 B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에 실제 첫 번째 칸은 P에 있고 거기에서 세 칸 오른쪽으로 간 거를 출력하면 되는데, 이게 n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n으로 나눈 나머지를 달면은, 자, P부터 하나, 둘, 셋. 실제로 하면 0, 1, 2, 3, 4, 5겠죠. 근데 5인데 4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은 그냥 얘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B가 출력이 되겠죠. 그게 실제로 이 P 기준으로 3칸 간 거랑 여기 있는 값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배열을 옮겨보는 게 아니라 P라는 값을 처음에 0이라고 두고 배열을 첫 번째 원소가 저장된 위치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옮겨보는 게 아니고 옮겼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원소가 있을 위치를 P라고 두는 거고, 자, 0K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한 게 왼쪽으로 옮긴다는 거였죠. 근데 P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된다 그랬어요. P는 P 더하기 K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N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N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1K가 들어오면은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반대로 P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작아지면 되겠죠. P는 P 더하기 빼기 K 하고 N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음수가 나오면 처리가 번거로워진다 했어요. 그럴 때 그냥 N을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에 1K가 왼쪽이고요. 하나씩 밀렸었는데 이렇게 하면 맞고, 0이 들어왔을 땐 출력이죠. 자, 출력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출력을 할 건데, 이게 데이터에 P번째 칸으로부터 K칸 오른쪽으로 옮겨간 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n을 넘어가면은 0번 칸부터 다시 위치를 잡아서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때 그 값을 그냥 아웃풋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3번이 문제인데, 얘는 계속 옮겨간다는 거를 알았죠. 자, 지금까지 해본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실제로는 이 데이터라는 칸이 가지고 있는 가상의 4칸을 가지고, 자, 이게 데이터 배열이에요. 근데 이 배열을 옮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원소 가상으로 P 이런 식으로 들고 있다가 여기서 몇 번째 칸이라고 들어오면 여기서 K칸만큼 사이클을 돌아서 그때의 값을 출력하는 걸 OP0에다 저장했고요. 구현했고, 또 왼쪽으로 배열을 옮기는 건 P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랑 마찬가지고, 대신에 또 반복해서 돌아오고, 또 오른쪽으로 옮기는 건 P를 왼쪽으로 가는 거 했는데, 얘는 초기 상태로 되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세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접 구현하면 어려워졌을 건데, 이런 문제에서는 자, 원본 배열 우리가 이미 갖고 있죠. 데이터라는 배열에. 그 배열에 첫 번째 위치로 P를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현할 때 P는 0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직접 배열을 옮기지 않고도 인덱스를 가지고 P라는 값으로 장난만 쳐도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한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n 곱하기 m 곱하기 k라는 연산량을 가졌지만, 얘는 n번 동안 더하기 빼기 나머지 연산 아니면 출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n밖에 안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까 말한 그냥 데이터 n개가 주어진 수열 가지고 걔를 쭉 이어붙여서 순환하는 수열처럼 만든 거죠. 그럼 거기에 그 숫자가 n번마다 반복된다는 특징으로 옮기지 않고도 몇 번 이동한 거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자, 문제가 되게 말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말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바로 해보면, 자, 문제를 일단 쭉 읽고 요구하는 것부터 해서 설명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먼저 nmxy가 들어오고, 여기서 말한 달력 표현 방식으로 했을 때 xy가 몇 번째 해인지를 일단 구하는 거고요. 자, 저 문제에서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 저 문제에서 쓰인 숫자를 가지고 바로 그냥 설명을 해보면 10, 12, 3, 9라고 돼 있죠. 그리고 7, 2랑. 자, n이 10, 그리고 m이 12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말은 얘네 달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처음에 이게 하나의 첫 해래요. 그 다음에 똑같이 늘어나가는 게, 자, 이렇게 일씩 똑같이 늘어나가요. 그러면 별로 다를 게 없는 해 같은데, 일단 바뀌는 부분이 얘네가 10과 12를 끝으로 순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10, 10. 자, 이런 컴마로 쓸게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이 바뀌는 건데, 얘는 1, 얘는 11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12가 되면 얘가 다시 돌아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 순서가 정해지고, 여기가 1년, 2년, 그리고 여기가 10, 11, 12, 13 했을 때 문제에서, 자, 이런 연도를 찾고 싶은 거예요. x, y라는 연도가 이렇게 쭉 이어진 거에서 몇 번째냐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없을 수도 있대요. 없는지도 판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어차피 여기 왼쪽 오른쪽을 따로 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 따로 보면은 여기가 10번마다 얘가 12번마다 반복이 된다 돼 있죠. 그 말은 어차피, 자, xy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가 n 곱하기 m 번, 그 다음 번째 칸부터 반복이 될 건데, 다시 1, 1부터 반복이 될 거예요. 그 말은 얘가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n 곱하기 n번째에서 무조건 반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보고도 없으면 그 이후에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있으면 번호를 출력하고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데, 지금 방법으로는 n과 m에 곱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n과 m이 4만 이하거든요. 그럼 16억이에요. 그럼 제 시간 내에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얘랑 얘랑 어차피 두 수열이 순환하는 거는 최소 공배수
만큼 건너뛰면 된다 그랬죠.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조금 더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최소 공배수라는 것도 두 수가 큰 소수면 그냥 곱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자, 번째죠. 번째를 K라고 할게요. 이 번째가 될 숫자가 1부터 n 곱하기 m까지만 보면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모두 크니까 일씩 증가하면서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규칙성을 찾을 건데, 우리가 K번째에서 왼쪽 값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K번째 숫자를, 자, 그런 연도를 Y의 K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게 K에서 1 뺀 다음에 이거를 N으로 나눈 나머지 더하기 1이거든요. 앞에가. 그리고 뒤에 들어올 게 K에서 2를 빼고 M으로 나눈 나머지 더하기 1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값 가지고 번째를 찾는 건 다 봐야 되는데 몇 번째인지를 알았을 때 이 좌표를 추정하는 건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여기서 이것만 해볼게요. 자,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y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5,7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 중에 뒤에 숫자가 7인 것만 볼게요. 그럼 몇 개 안 되겠죠? 뒤에 숫자가 7인 것만 보면 몇 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몇 번째인지를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한 거는 7번째 숫자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7이 등장한 숫자는 뭘까요? 7 더하기 n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할 거는 7 곱하기 2n번째거든요. 7 더하기 2n번째. 자, 그 말은 우리가 y 일단 두 번째 값만 일치하는 걸 찾았어요. 그럼 두 번째 값이 일치하는 그대로 m 주기만큼 건너뛰면 계속 두 번째 값은 일치하겠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총 n 곱하기 m개 숫자 중에 m개씩 건너뛰면 볼 숫자가 n 곱하기 m개 숫자 중에 m개씩 건너뛰면서 볼 거니까 n번만 보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실제로는 답이 될 수 있는 모든 후보를 보지만 n개만 찾으면 된다는 거고, n개는 4만이었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머지를 가지고 약수 성질로 가지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먼저 테스트 케이스 수만큼 반복을 하고요. 이 문제는 좀 보기 좋게 함수로 따로 뺄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만 시켜주면 되고, 이 안에서 n, m, x, y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로 했던 내용을 코드로 짜면서 또 다시 설명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숫자부터 찾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k를 답으로 출력할 거거든요. 처음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그냥 얘를 k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답을 못 찾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플래그라는 값을 -1로 두고, 얘 여기 이게 끝났을 때가 -1이면 답을 찾은 적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을 못 찾았던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답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 변수대로 어떤 위에 알고리즘을 짤 텐데 플래그가 -1이면 답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1을 출력하고 끝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만 실제로 답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그런 식으로 구현만 하면 돼요. 답을 찾았으면 K의 답을 저장하고 못 찾았으면 그냥 플래그를 -1로 그대로 두면 돼요. 한마디로 답을 찾았을 때는 플래그 값을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Y가 찾아지는 걸 찾을 건데요. K는 1부터 K는 N 곱하기 M까지 볼 거고요. K++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구현하고 또 조금 더 줄일 건데요. 찾다가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숫자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두 번째 연도는 K에서 2를 뺀 다음에 이거를 M으로 나누고 1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아, 참, 이 문제에서는 M이 N 순으로 주는데 제가 좀 바꿔서 쓸게요. NM으로. 그래서 이걸 M으로 바꾼 다음에 1을 더하고 그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연도에 Y0과 찾으면은 같으면 K는 일단 Y라고 K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브레이크를 해주면 돼요. 자, 이게 뭘 한 거냐면은 앞에서 1,1, 1,2, 2,2 자, 앞에서는 예쁘게 올라가다가 n,n부터 좀 갈라지겠죠? 얘는 1부터 이런 식으로 만약 m이 더 크다면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똑같이 m칸씩 건너뛸 거면은 일단 여기 뒤에 숫자가 y랑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k를 올려보다가 그 중에 두 번째 숫자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 두 번째 숫자가 y랑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서 그 k를 저장하고 나온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여기 입력 조건을 볼게요. 자, 유효하지 않은 표현이면 -2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애초에 y가 존재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되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k는 y라고 둘게요. 자, 일단 이거면 돼요. 왜냐면은 y가 m 이하의 숫자면은 어차피 첫 번째 순환하는 k번째에선 뒤에 숫자가 항상 y일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반복문을 없애고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에선 유효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 따로 처리를 해주라 그랬죠. 만약 이렇게 했더니 하고 나서 봤는데 y가 n보다 크거나 x가 n보다 큰 경우는 그 뒤에 반복문을 수행하면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애초에 답이 될 수도 없죠. 그럴 때는 그냥 printf -1을 출력하고 예외 처리를 따로 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일단 첫 번째 y가 등장하는 곳을 찾았죠. 자, 여기를 포문에다 한 번에 쓸게요. k는 y부터 k가 n 곱하기 m 이하일 때까지 k는 두 번째 숫자가 일치하는 마디마다니까 m씩 증가를 해요. 그럼 여기서 앞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앞에 숫자들은 이거를 ny라고 할게요. ny는 n-1을 k-1을 n으로 나눠서 1을 더한 거고요. 뭐 뒤에 거는 구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k-1을 m으로 나누고 1을 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실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이게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그 부분이죠. 아까 위에서 쭉 돌다가 가장 먼저 y 뒤에 숫자가 y가 되는, 일단 여긴 몰라요. 그런 숫자를 k에 저장해서 왔어요. 그럼 얘는 n번 이후에 k 플러스 n번째 해에서는 또 모르는 숫자가 나올 거고 또 똑같이 y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ny는 항상 y랑 똑같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주기를 가지고 탐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숫자는 알 수가 없죠.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마찬가지로 k에다가 이 m을 더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앞에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는 앞에서 했죠. 몇 번째인지를 알면은 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 식이 이 식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 한마디로 y는 다 똑같다는 게 보장이 되고, 그러던 중에 앞에 숫자가 x와 똑같은 날을 찾았다라는 게 답을 찾은 거죠. 그럼 한마디로 이거는 k는 그대로 두고 플래그를 1로 바꿔주면 돼요. 는 1로. 그리고 나가면 돼요. 왜냐면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최소 공배수만큼 돌린 게 아니라서 뒤에 똑같이 성립하는 그런 k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그중 가장 빠른 k잖아요. 그래서 답이 있다라는 것만 표시하고 브레이크를 해주면 그게 성립한 k에서 반복문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구해서 여기에 if문에 답이 있으니까 걸러지지 않겠죠. 그리고 답을 출력하면 되고요. 그럼 이 시간 복잡도가 원래는 최악의 경우 1부터 n 곱하기 m번만큼 보는데, 그쵸, 이 반복문. 근데 스텝 사이즈가 m이기 때문에 총 n 곱하기 m개 숫자에서 m만큼 나눈 이렇게 n번만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시간 복잡도가 5의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설명을 해서 그렇지 아까 방금 말한 그런 걸 떠올리지 않으면 되게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말했다시피 결국에는 순환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규칙성이 나오고, 규칙성이 나오면은 식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모든 걸 찾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꼭 유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드바의 추측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되게 시험이나 대회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공부 사이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일단 테스트 케이스가 100개가 주어지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해도 100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예시를 보면 숫자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숫자를 두 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수의 합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숫자가 아니고 이 숫자들에는 각각 조건이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을 a 곱하기 b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랑 얘는 홀수 소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보다 큰 소수라는 거죠. 얘는 6 이상의 짝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두 카드 문제를 풀었으면 기억이 날 텐데 숫자 하나에 대해서 두 숫자의 합으로 표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a, b를 따로 포문 돌려서 구하는 게 아니고 a만 정해져 있으면 n 빼기 a라는 거를 b의 후보로 둔 다음에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를 판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소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A의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볼 수가 없어요. A에도 소수를 넣고 또 그렇게 구한 B가 또 소수인지를 판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방법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n이 주어졌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n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럼 얘를 포문을 돌면서 int, 자, 더해질 숫자 한 숫자를 정할 건데 일단은 홀수 소수니까 3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a가 n 이하일 때까지 보면 되고요. a가 홀수만 보면 되니까 2씩 증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더해 볼 건데 조건이 있어요. 일단 이게 소수여야 되거든요. 자, 뭐 이게 소수인지 확인하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하고 거기에 a를 넣어서 통과를 한 경우만 볼 거고요. 그러면은 b라는 값은 두 카드처럼 계산할 수 있죠. n에서 a를 빼면 돼요. 왜냐하면 두 숫자의 합이 n이니까. 근데 여기서 답이 되려면 is'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또 b가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고 맞으면 여기에 들어온 게 기억고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방법은 일단 수의 개수만큼 또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뭐 나누기 2지만 n이 걸릴 거예요. 돌면서 n번 곱하기 소수 판별을 하니까 루트 n이 걸리겠죠. 그러고 가능한 b를 찾아서 또 루트 n을 할 거예요. 그럼 거의 n의 제곱번 가까운 연산을 하게 되거든요. 한 테스트 케이스당. 그러면 n이 일단 100만이니까 테스트 케이스 하나도 통과도 힘들고 테스트 케이스가 100개가 들어와도 이 방법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어디서 많이 걸리냐? 이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 판별이 자주 일어나고 이걸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말한 것처럼 에라토스테네스체를 고려하게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숫자의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숫자가 6 이상 100만 이하의 자연수가 주어진다 돼 있죠. 숫자 범위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로 할 거예요. 적용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면은 바로 구현을 시작하면 되는데, 자, 먼저 테스트 케이스의 숫자가 주어지고요. 테스트 케이스 수만큼 반복을 하는데, 가장 먼저 테스트 케이스 번호를 확인을 해 볼게요. 똑같이 앞에서 하던 것처럼 출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테스트 케이스 번호를 출력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따로 풀 건데, 그러기 전에 자, 여기서 각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돌리기 위해서 각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배열을 만들고요. is 프라임이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총 100만 칸 더하기 한 칸 더 만들면 돼요. 0부터 100만 칸까지 있게. 그러면은 가장 먼저 모든 숫자가 is 프라임에다가 1을 넣어요. 소수라고. 근데 1은 항상 소수가 아니고요. 모든 숫자는 처음엔 소수라고 두고, 자, 우리 아까 앞에서 구현했던 에라토스테네스체 알고리즘 다시 돌이켜보면은 소수 후보를 하나씩 꼽아요. 2부터 얘가 100만의 루트보다 작은 동안 p를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만약에 지금 뽑은 숫자가 소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소수라고 했을 때, 자, 배수를 볼 건데 다 볼 필요 없이 얘 제곱부터 시작해서 m이 100만 이하일 때까지죠.
그리고 m은 p씩 증가하면 돼요. p의 배수니까. 그럼 이즈 프라임에 m을 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에라토스테네스를 다 구현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가지고 판별만 하면 돼요. 각 테스트 케이스에서 n을 입력받으면 되고요. 자, n을 두 수의 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수의 합을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a를 추려야겠죠. a는 3부터 n 이하까지 모든 홀수만 보면 되고요. 만약에 a가 소수인 경우만 관심이 있다 그랬죠. 아까 코드에서 매번 소수 판별하던 걸 배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만에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일 경우만 성립을 하고, 이때 b는 자연스럽게 n에서 a를 뺀 거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이때 b조차도 소수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가장 먼저 발견한 걸 출력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하면 조금 보기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앞에 숫자를 NA, 그 다음 뒤에 숫자를 NB라고 했을 때 그 답을 NA라고 출력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온 숫자를 NB라고 더하기를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플래그를 둬서 답을 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선 답을 구했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문제에서 꼭 조심하라고 했던 게, 답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 보이면 출력 조건을 보라 했죠. 답이 없으면 -1, 여러 가지가 존재하면 A가 가장 작은 걸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았을 때 더 큰 A는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플래그가 -1이면 답을 못 찾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답을 찾은 거죠. 답을 찾은 경우는 두 숫자를 가지고, 자, 출력 형식이 이 문제는 독특하니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는 더하기로 출력을 하면 되고 앞에 케이스 번호 나오고요. 그리고 답이 없을 때만 -1을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n, na, nb를 차례로 출력하면 되고요. 답이 있을 땐. 없을 때는 그냥 -1을 출력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체를 돌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 A를 정하고 B를 계산한 다음에 실제 소수인지 확인하고, 그게 둘 다 성립하면 두 소수의 합으로 더할 수 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문제에서 두 홀수 소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자,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짠 코드에서는 충분히 실행이 돼요. 근데 주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냥 말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짝수가 들어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A가 홀수면 뺀 값도 홀수라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나 여기를 그냥 플러스로 하고 2부터 돌렸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읽어보시면은 문제가 조금 더 돌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아까 배열 흔들기 문제랑 똑같이 여기서 하라는 어떤 연산들이나 조작들이 실제로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특히 이런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원하는 횟수만큼 이 동작을 반복하라 라는 말은 보통 대부분 실제로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해서 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일단 문제부터 설명을 하면 숫자가 있어요. 뭐 카드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n개의 숫자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숫자들을 서로 여기서는 약수를 하나 골라서 B에서는 나누고 A에는 곱해준다 그랬죠.
한마디로 여기 있는 숫자 조금 나눠서 여기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 뭐 27이 있었고 3이라는 숫자가 있었으면 얘는 너무 크고 얘는 너무 작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3 나눠서 얘는 9로 바꾸고 얘는 3 곱해줘서 얘도 9로 바꿔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소인수들은 다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횟수만큼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이걸 계속 해봐라라는 뜻이 아니라 소인수가 위치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고 했을 때 최대 공약수만큼의 점수를 획득한대요. 내 숫자를. 한마디로 소인수를 마구 옮겨서 최대 공약수가 최대가 되도록 문제를 풀라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문제가 이 숫자가 n개가 있어서 2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441과 8, 24, 9라는 데이터들이 들어오죠. 그걸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8, 24, 9를 어떻게 해야지 최대 공약수가 가장 크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숫자들이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얘네를 가지고 각각의 얘네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의 개수를 세볼게요. 얘는 2가 3개, 0 들어있죠. 3이 0, 그리고 하나, 그리고 얘는 2개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는 여기에서 공통되는 애들을 뽑는다 그랬죠. 근데 얘는 0 하나 있고 0 있으니까 뽑아봤자 얘네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1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하다 했죠. 24에서 3을 나눠요. 3을 나누지 말고 그냥 2를 나눠볼게요. 2를 나누면 얘를 12로 바꿀 수가 있고, 그 2라는 값을 다른 숫자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넣어줬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그냥 크고 작아지는 것 같지만 이 테이블에서 보면은 얘가 소인수가 2가 3개 있던 애가 2개로 줄고 2라는 소인수가 하나도 없었던 이 숫자가 하나라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2를 뽑을 수 있는 건 하나고 여기선 공통적으로 3을 하나도 못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한마디로 얘도 3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나눠주면 돼요. 이 나누기 3 곱하기 3을 해주면 여기에 3이라는 숫자가 하나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3이라는 소인수를 나눠줬기 때문에 얘는 1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3개 중 가장 작은 걸 말하는 거죠.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하면 최대 공약수가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테이블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각 소인수별로 요 3개의 가장 고르게 분포를 시켜주면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에 치우쳐서 3, 2, 1 되면은 하나밖에 못 뽑죠. 얘 하나, 얘 2개, 얘 3개 있으니까. 근데 얘가 또 3씩 나눠서 2개, 여기다 다시 3을 줄게요. 그럼 2개, 이렇게 되죠. 이게 3이 아니고 2인데 2를 나눠서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2개, 2개, 2개 되잖아요. 그럼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있으니까 몇 개예요? 2개를 뽑을 수 있죠. 또 이렇게 하면은 2 곱하기 3 해서 총 답이 1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는 더 이상 최대 공약수를 늘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얘가 2나 3을 다른 애가 더 뽑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문제에서는 숫자를 옮긴다 뭐다 해서 최대 공약수를 최대한 크게 만들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문제에서 속으면 안 되고요. 이미 가장 큰 답은 데이터가 주어진 순간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8, 24구인데 얘네를 각각 소인수 분해하고, 자, 아까처럼 세 숫자에 대해서 테이블 나눌 필요도 없어요. 자, 2가 등장한 횟수와 3이 등장한 횟수를 카운트를 해요, 배열에. 그럼 여기서 2의 3승 나오고요. 얘도 2의 3승 곱하기 3 나오고, 얘는 3의 제곱이죠. 그럼 3이 3개, 2의 3개가 나왔다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서 3개의 애들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얘 6개. 자, 생각해보세요. 이 숫자들을 전부 조합했더니 소인수 중에 2가 6개, 3이 3개 나왔다는 거죠. 그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그냥 이거를 CNT2에 나누기 N 하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할게요. P의 2라고 할게요. 그리고 CNT 3. 그러니까 모든 숫자에 등장한 소인수 중 3의 개수를 N개의 숫자에 공평하게 나눠 가졌고, 그때의 개수를 P의 3이라고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자, 이게 파이 기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2가 공평하게 가졌을 때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개수 곱하기 3, 그리고 가장 많이 나눠 가졌을 때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수 곱하기 땡땡땡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죠, 지금 문제 풀이랑. 그래서 한번 바로 구현해 보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이렇게 계산이 많을 때는 숫자가 몇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각 숫자가 일단 100만 이하고 소인수 분해하는데 루트 n이 걸리죠. 그럼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숫자가 100개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루트 n 곱하기 100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루트 100만 곱하기 100을 해도 충분히 1초 안에 실행될 수 있는 연산량이라서. 그럼 숫자 n개를 입력받고 각 n개의 숫자를 하나씩 입력을 받을 건데요. 그런 숫자를 num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자, CNT라는 변수를 배열을 만들어서 100만 한 칸을 잡을 거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또 소인수 D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 대해서 D라는 소인수가 등장하는 횟수를 저장을 할 거고요. 그럼 각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벡터로 가져오는 방식을 해볼게요. 그래서 반환 형식은 소인수들이 들어있는 벡터를 돌려주는 벡트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에서 각각 나눠볼 D 약수를 가지고 2부터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냐면 D를 제곱했을 때 N 이하일 때까지 도는 거죠. 그래서 D를 하나씩 증가시켜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N을 D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눠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눠보다가 N을 D로 나누고요. 이때 발견한 소인수를, 소인수가 D죠. 그거를 D에다 추가해요. 그리고 이 반복문을 나왔을 때 남아있는 n도 또 소인수가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해주고요. return let 하면은, 자, 그럼 여기 왔을 때 자, v라는 값에는 n을 소인수분의 한 그런 소인수들이 쭉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돼서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그런 소인수들을 모두 보면서 총 v의 사이즈 개만큼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소인수를 p라고 했을 때 걔가 v의 j 번째 칸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려는 거는 각각의 숫자를 소인수분해해서 등장한 소인수들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한번 등장했으니까 얘를 일씩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왔을 때 각 숫자에 대해서 소인수분해하고 소인수들의 개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걸 모든 숫자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n개의 숫자 전체적으로 소인수들이 등장한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답을 구할 건데 답을 1부터 자, 여기서 소인수가 뭐 물론 100만은 소수가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어차피 소수가 아닌 숫자들은 저 CNT 배열에 숫자들이 0으로 채워져 있을 거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NT의 P가 0이면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시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건너뛰고 그런 숫자들의 소인수가 총 몇 개가 등장했는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 3이 6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3, 3, 3 이렇게 3이 6개 있다 했죠. 근데 세 숫자가 나눠 가지면 이런 식으로 3분의 1개만큼씩 가지는 거잖아요. 하나 남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총 자, 실제로는 소인수 P가 CNT P번만큼 등장을 했지만 그게 n개의 숫자에서 나눠서 가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는 횟수는 CNT의 P를 n으로 나누는 횟수예요. 그럼 이 횟수만큼 돌면서 이 소인수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답을 출력하면 문제 정답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조금 난해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썼던 내용 자체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거나 그런 소인수의 개수를 세거나.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거기 있는 작업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헤쳐봤을 때 이렇게 총 n개의 숫자들이 있으면 A1, A2, AN까지 총 n개의 숫자가 있죠. 걔네를 소인수 분해해서 얘가 소인수 분해했을 때 2가 몇 개, 3이 몇 개, 5가 몇 개, 7이 몇 개 이런 테이블들이 구해졌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n개의 숫자가 각 소인수를 고르게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CNT라는 배열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소인수 분해했을 때 등장했던 요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게 들어가요. 여기만큼 다 더해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만큼 들어가서 다 더하고. 그럼 각각의 총 소인수 2가 등장한 횟수, 3이 등장한 횟수, 5가 등장한 횟수, 7이 등장한 횟수가 다 구해져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n개의 숫자에 골고루 나눠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총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어떤 C2고 얘가 C3고 C5라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는 각 채워질 게 Ci에 n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개의 숫자에서 3이 15개가 총 나왔다 그러면 얘는 n명에서 총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n분의 15씩 뭐 물론 버림은 생략하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들을 모아서 다 곱하면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되니까 그걸 앤서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앞에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아직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지를 고려해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코드를 짜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하는 말이지만 앞에 문제들 설명만 들으면 안 되고요. 한 번씩 다 풀어보고 또 이제 다음 단원에서 다른 알고리즘을 다루면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